처음엔 이 사연을 공개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그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의 아웃도어 블로거 리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제 사연을 보내는 건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은 봉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20년 경력의 캠핑용품점 아빠 밑에서 자란 제가 평생 고집해온 신념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 그것도 다른 나라의 가장 평범한 제품 때문에 말이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커피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는 순간 제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헬싱키 최고급 호텔 라운지의 특별한 아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바리스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커피가 호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셨나요? 담담하게 던진 제 질문에 바리스타가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며 블로그에 기록할 내용을 정리했죠. 호텔 로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전 평소처럼 침착하게 커피를 분석했습니다. 커피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타협이란 걸 모르거든요. 물 온도가 너무 높아서 커피가 과추출됐네요. 날카로운 쓴맛의 타닌이 과하게 느껴지는 데다 원두 본연의 풍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8만원짜리 스페셜티 커피가 이 정도면 안 되죠. 그날 저녁 제 블로그 와일드 노딕 라이프에는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커피를 모르는 자는 핀란드인이 아니다. 오늘도 한 카페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매월 30만 명이 찾는 제 블로그는 이런 솔직하고 날카로운 커피 리뷰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절 커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이게 커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리사, 넌 또 누구랑 싸운 거니? 아버지의 전화를 받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20년간 캠핑용품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을까요? 어릴 적하게 한 구석에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드리퍼가 이제는 제 무기가 됐으니까요. 아빠, 그 호텔 말이에요. 8만원짜리 커피를 망치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로 저런 실수를 하다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역시 내 딸이야.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캠핑용품점에서 시작해 북유럽 최고의 커피 컬럼니스트가 되기까지 저희 부녀는 늘 함께였죠. 사실 오늘의 그 호텔 리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미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리사 때문에 울면서 도망간 바리스타만 해도 5명이라던데. 하지만 리사의 리뷰로 실력 늘린 바리스타는 50명이 넘죠. 결국 그 호텔도 리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생두에서 피어나는 첫 크랙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미소가 지어지네요. 이제 곧 자스민 꽃향과 달콤한 베리향이 제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울 테니까요. 이런 게 진짜 커피지. 완벽한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전통 에스프레소 바에서도 터키, 이스탄불의 오래된 커피하우스에서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을 찾아서요. 제 블로그에는 매일 수십 개의 댓글이 쏟아집니다. 리사의 커피를 마시러 핀란드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드립 커피 비법을 알고 싶어요. 캠핑과 커피의 여왕이란 칭호가 과분하지 않네요. 하지만 제일 뿌듯한 건 제가 혹평했던 카페들이 실력을 키워 다시 찾아올 때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2년 전에 혹평했던 한 카페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리사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 와주세요. 그날 저는 그 카페에서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답니다. 어제는 독일에서 온 캠핑 마니아가 저의 드립 커피를 마시기 위해 핀란드 오지까지 찾아왔어요.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가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이런 게 진정한 커피군요. 그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커피에 엄격한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알람이 울립니다. 이제 로스팅이 끝나가는 시간이네요.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한 잔의 완벽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입니다. 블로그에 새로운 알림이 뜨네요. 이번에는 어떤 카페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헬싱키의 겨울은 길지만 따뜻한 커피와 함께라면 이 차가운 계절도 특별해질 거예요. 블로그 알림을 확인하려는 순간 캠핑 커뮤니티에서 온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말 누오크시오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윈터 캠핑 모임.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이보다 완벽한 커피 테스팅 장소가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국립공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드립 커피 도구들을 꺼내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를 가져왔거든요. 중배전으로 로스팅한 이 원두는 은은한 견과류의 향과 함께 감귤류의 상큼한 산미가 특징이죠. 깔끔한 후미는 드립 커피로 내렸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텐트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한 여성이 검은색 봉지에서 갈색 분말을 꺼내 뜨거운 물에 타고 있었습니다. 분말이 물에 닿자 부드러운 크림색 거품이 순식간에 피어올랐어요. 저건 뭐지? 20년 넘게 커피를 연구해온 제가 모르는 추출 방식이라니.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봉지에 든 분말을 그저 물에 타서 마신다고?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으로 퍼지는 커피향이 꽤나 근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게 커피인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절 바라본 여성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죠. 네, 한국에서 온 김지은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 커피 믹스예요. 커피. 믹스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모자라 뭔가를 더 섞어 놓았다는 건가요? 김지은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라 가지고 왔어요. 캠핑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제게 있어 커피가 아닌 그저 카페인 섭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커피는 원두의 개성을 살려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김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뜨거운 물만 부으면 커피 분말이 물과 만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게다가 보기 좋게 피어오르는 크림층이라니. 인스턴트 커피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한국에서는 이걸 구원의 한 잔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엔 최고죠. 김지은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구원이라. 과장이 심하시네요. 전 이미 수백 번의 커핑을 통해 최고의 커피를 찾아냈다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지금 제 앞에는 최상급 과테말라 안티구아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전 제 커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말하며 드리퍼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챙길 게 많은지. 필터, 서버, 드립포트, 온도계, 타이머까지. 92도의 물 온도를 맞추고 30초간의 블루밍을 기다리며 원두의 향을 음미하려는데 김지은은 제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많은 도구들 혹시 고장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말에 잠시 움찔했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온 캠퍼와의 만남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런 복잡한 도구들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었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완벽한 커피를 위해선 이 정도 수고쯤이야. 괜찮아요. 전 이게 익숙하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며 드리퍼의 필터를 세팅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붓는 과정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김지은이 들고 있는 검은 봉지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네요.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크림층과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대체 저 작은 봉지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호기심을 애써 눌러 담으며 커피 내리기에 집중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엄마였습니다. 리사 아빠가.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캠핑용품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죠. 평생 단 하루도 아픈 날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드리퍼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병원이에요? 제가 당장.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청 특보가 실시간으로 울렸거든요. 핀란드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미 기온은 영하 30도를 넘어섰고 도로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죠. 엄마, 제가 지금 누오크시오에 있어서. 리사, 지금은 오지 마. 너무 위험해. 엄마의 만류에도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드립 커피 도구들은 하나둘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물을 끓이던 드립포트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온도계는 영하의 기온을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는데 귓가에 김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죠? 일단 따뜻한 것 좀 드세요.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마시지 않았을 인스턴트 커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떨리는 손으로 김지은이 건네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부드러운 크림의 향과 달콤한 위로가 가득한 이 맛은 이게 바로 김지은이 말한 구원의 한 잔이었던 걸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김지은의 진심 어린 걱정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그래요, 지금은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 해요. 저기, 휴대용 버너는 아직 작동할 거예요. 이거라도 챙기세요. 김지은이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커피 믹스 몇 개를 손에 쥐는데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검은 봉지가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텐트를 서둘러 정리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까지는 4시간. 폭설이 휘몰아치는 도로를 달리는 동안 김지은이 건네준 커피 믹스의 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 안의 히터 바람이 따뜻했지만 마음속 온기는 그 한 모금에서 시작된 것 같았죠. 2시간째 운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로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거세졌고 와이퍼는 점점 더뎌지기 시작했죠. 불안한 마음에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 있나요? 휴게소 카운터에서 물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남은 커피 믹스는 단 2개. 아껴 마셔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빠를 생각했습니다. 리사, 이게 최고급 원두는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20년간 고집해온 거란다. 문득 캠핑용품점 오픈 첫날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첫 손님에게 당신이 직접 내린 커피 대신 어딘가에서 공수해온 커피를 대접하셨었죠.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빠의 자랑스러운 핸드드립 커피가 아닌 다른 커피를 내셨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리사야, 설마. 보고 있는 거니? 네.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아빠는 좀 어떠세요? 많이 걱정했지.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대. 근데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리사야, 조심해서 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다.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가게를 쉬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분이었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마지막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네요. 뜨거운 물에 커피 믹스를 풀어내는 순간 달콤한 향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첫 손님에게 내놓은 그 커피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짐작이 갔습니다. 분명 이런 커피였겠죠.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위로 같은 한 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텅 빈 커피 믹스 봉지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 작은 봉지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네요. 병실 문을 열자 아빠가 보였습니다. 평소에 듬직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계셨죠. 우리 리사가 이 악천 후에 여기까지 왔네. 아빠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오늘 저를 위로해준 바로 그 커피를요. 아빠, 제가 특별한 커피를 알게 됐어요. 다음에 꼭 같이 마셔요. 아빠의 눈가에 웃음기가 어렸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완벽한 커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걸.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퇴원을 하셨고 저는 매일 병실 대신 캠핑용품점을 오가며 가게를 돌봤죠. 진열대를 정리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드립 커피 코너 옆에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다음 날 아침 아빠를 모시고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는 순간 아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립 커피 섹션 옆에 새로 만든 특별한 순간의 커피 코너 때문이었죠. 이게 뭐야, 리사? 아빠, 이제 제가 커피를 내려드릴게요. 가방에서 커피 믹스를 꺼냈습니다. 김지은에게 연락해서 구한 거예요. 사실 어제 김지은을 다시 만났거든요. 누오크시오 캠핑장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빠 이야기도 했답니다. 따뜻한 물에 커피 믹스를 풀어내는 동안 아빠는 말없이 지켜보셨어요. 하얀 거품이 올라오고 달콤한 향이 퍼지자 아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혹시 네, 그날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커피예요. 아빠가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죠. 따뜻하고 부드럽구나.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캠핑장에서 우유 듬뿍 넣어 타주던 커피 같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캠핑장에서의 그 달콤했던 순간들.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아빠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셨네요. 사실 말이야, 리사. 내가 20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냈던 커피가 바로 이거였단다. 네. 그게 무슨... 그때는 비싼 원두를 살 돈도 없었고 드립 도구도 없었거든. 그저 따뜻한 마음만 있었지. 근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 특히 캠핑 오시는 분들은 이 커피가 캠핑의 로망이라고. 아빠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커피가 사실 아빠의 시작이었다니. 그날 저녁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원두 설명이나 추출 방법을 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썼죠. 아빠와 나의 특별한 커피 이야기. 한참을 고민하다 시작한 글이었습니다. 캠핑장에서의 일, 폭설 속 병원으로 향하던 여정, 그리고 아빠의 20년 전 이야기까지. 모든 걸 진솔하게 적었죠. 블로그에는 금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빠랑 캠핑 갈 때마다 이 커피를 마셨어요. 20년 전 그 가게 첫 손님이었던 게 자랑스럽네요. 리사의 커피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해질 줄이야.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이었죠. 저도 그 특별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새로 만든 커피 코너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죠. 리사야, 이제 알겠니? 커피는 말이야. 네, 아빠. 이제 알아요. 커피는 완벽한 맛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창 밖으로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캠핑용품점 앞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겨울의 차가운 기억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저의 완고했던 생각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아빠와 나의 특별한 커피 이야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만을 돌파했고 댓글은 셀 수 없이 달렸죠. 특히 캠핑을 즐기는 분들의 공감이 뜨거웠습니다. 캠핑장에서 가장 완벽한 커피는 가장 간단한 커피였다는 걸 저도 이제야 알았네요. 리사의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저도 아빠와 캠핑 가서 이 커피 꼭 마셔볼게요. 진정한 커피 전문가는 모든 커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군요. 댓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작은 커피 봉지에 담긴 마법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네요. 새로 만든 특별한 순간을 위한 커피 코너는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김지은의 도움으로 여러 한인마트와 새로운 연락망도 만들었죠. 덕분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커피 믹스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사, 이거 봐. 어느 날 아빠가 보여주신 건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20년 전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죠. 카운터 앞에 놓인 검은 봉지들. 그게 바로 커피 믹스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때는 비싼 원두를 살 여유도 없었지. 그저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잔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야. 아빠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커피를 찾아 헤매던 제게 그 완벽함은 이미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헬싱키 교외의 작은 캠핑용품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핀란드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다른 캠핑용품점에서도 문의가 왔고 현지 캠핑 잡지에서는 저희 가게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비밀스러운 캠핑 문화를 전하다. 기사를 읽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비밀스럽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말이죠. 법적 문제로 대량 수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커피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이제 커피 믹스를 마시기 위해 일부러 저희 가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딸과 첫 캠핑을 가는데 이 커피를 가져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께 선물하고 싶은데 몇 봉지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캠핑 모임에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네요. 그건 누군가의 추억이고 사랑이고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드립 커피와 함께 커피 믹스도 마십니다. 진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의 향도 좋지만 이 작은 봉지 속 단순한 달콤함도 소중하니까요. 두 잔의 커피가 들려주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가르쳐준 따뜻한 깨달음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네요. 작은 캠핑용품점에서 시작된 특별한 변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핀란드의 봄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따뜻한 커피처럼 데워져 있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의 리사가 들려준 특별한 사연이었습니다. 한 열정적인 아웃도어 블로거가 고집스럽게 지켜오던 커피에 대한 신념이 작은 봉지 하나로 인해 달라진 순간, 그리고 그 변화가 아버지와의 관계, 나아가 핀란드의 캠핑 문화까지 따뜻하게 물들인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세계 커피 소비량 1위 국가 핀란드에서 우리의 평범한 커피 믹스가 이토록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것들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간편하지만 결코 허술하지 않게, 정성은 담대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이 작은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 캠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선가 누군가가 차가운 캠핑장에서 우리의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봉지에 담긴 커피일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채널과 어울리는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이처럼 따뜻한 커피 한 잔 같기를 바랍니다.